교과서 182쪽 러시아 혁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혁명. 일단 혁명 이전의 정세부터 러시아 내에서 이제 공업이 발달하면서 노동자 계급이 성장을 했어요. 노동자 계급의 성장. 그리고 이 러시아의 차르들은 여전히 전제 정치를 지속합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죠. 러시아의 차르는 러시아에서 황제를 부르는 명칭입니다. 러시아의 황제 차르들은 정치를 지속합니다. 그나마 러시아가 견딜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군사력이 강하다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때 러시아 군사력의 한계점을 노출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럴 전쟁이죠. 앞서 뭐 크리미 전쟁 뭐 이런 것 때는 그래도 영국이니까 뭐 이렇게 좀 이해가 됐는데, 뭐 듣도 보도 못한 정말 동양의 작은 나라인 일본에게 러시아 군대가 패배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일본에게 밀리자 정부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때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의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터집니다. 피해 일요일 사건은 이 시민들이 러시아의 이 정부의 불만을 품고 막 시위를 하는데, 거기에 군중을 향해서 군대들이 발포를 해버린 거야. 피해 일요일 사건. 차르의 군대가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쏴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이게 엄청나게 이제 전국으로 시위 확산이 돼요. 전국 시위 확산. 전국적인 시위로 확산이 된다. 그때 니콜라이 2세는 그 시위가 너무 커지니까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런 자유를 뭐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요. 하지만 니콜라이 2세는, 당시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는 그 자기 말만 해놓고 약속을 불이행합니다. 약속을 지키지를 않았어. 자, 이러면 이제 뭐 이제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는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렇게 약속을 불이행하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뭐 또 문제가 생기게 돼요. 2월 혁명입니다. 여기서 말한 2월 혁명, 프랑스 2월 혁명이랑 달라요. 이건 러시아력. 러시아는 달력을 좀 다른 걸 쓰거든. 러시아력 2월 혁명. 보면은 첫 번째 배경. 1차 세계대전에 러시아가 참전하죠.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는데, 전쟁이 장기화되자 러시아가 군사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던 거죠. 물자가 없어요. 군사력보다도 물자가 너무 후달리는 거야. 전쟁 장기화로 물자 부족. 그러자 계속해서 러시아가 패전을 거듭합니다. 경과. 러시아 내부에서 불만이 터지고 결국에는 혁명이 발생합니다. 당시 전쟁의 러시아 내에서 국민들의 그 반발이 점점 커져갖고 혁명이 발생을 했어요. 러시아의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는 퇴위했고, 그리고 임시 정부가 수립됩니다. 세 번째, 이번엔 10월 혁명입니다. 역시 러시아력 10월 혁명이에요. 배경. 임시정부에서 자기들이 그 황제의 그 전쟁에서 무능을 보고서 혁명을 일으켰잖아. 그럼 임시정부는 전쟁을 중단을 했어야만 됐어요. 1차 세계대전에 싸우고 있지만 이게 중단을 했어야 되는데, 임시정부는 전쟁을 지속합니다. 독일과의 전쟁이 계속돼요. 그리고 임시정부가 추진한 개혁은 실패로 끝납니다. 자, 그렇게 되자 당시
레닌을 지지하고 있던 볼셰비키, 레닌을 지지하던 세력인데 이 볼셰비키가 무장봉기, 그리고 이들은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합니다. 이제 소련이라고 하죠, 우리가. 러시아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에트 정부는 수립되자마자 이제 전쟁을 중단하게 되죠. 그 얘기를 이어서 보면은 러시아 혁명 이후 아까 볼셰비키를 이끌었던 레닌은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그로써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자기들은 빠지겠다. 러시아는 1차 세계대전에서 그래서 승전국이 아니에요. 전쟁에 참가했었는데 단독으로 강화를 맺고 러시아는 빠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탈하고 나서 레닌은 사회주의 개혁을 추진을 해요. 이 소련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컸던 사회주의 국가죠. 사회주의 개혁 추진. 그래서 뭐 토지를 뭐 전부 다 국유화하고 뭐 그걸 분배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사회주의 개혁을 추진한다. 러시아 경제가 너무 낙후됐으니까 신경제 정책 NEP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추진. 마지막으로 소비에트들의 연방 소련을 수립합니다. 다음에 뒤를 이어서 스탈린이 등장을 하죠. 스탈린은 레닌의 뒤를 이어서 이 러시아의 정권을 장악하고는 소련의 정권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독재를 또 강화하는 문제도 나타납니다. 러시아 혁명이었습니다. 하여튼 러시아는 이 혁명의 과정을 거치면서 황제의 이제 정이 끝나고 그리고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국가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러시아 얘기였고 1차 대전 이후 세계는 어땠느냐? 우리 1차 대전은 지난주에 했고 이후 세계, 전 세계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먼저 파리 강화회 얘기부터 해야 되겠죠. 한국 사랑도 관련 깊은 거죠. 이거는 그 민족 자결주의가 재창됐던 우리 3.1 운동할 때 나오는 거거든. 파리 강화회 1919년 전후 문제 처리, 그리고 평화 체제 마련. 특징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1차 대전에 전승국들이 주도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윌슨의 평화원칙 14개조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다. 윌슨의 평화원칙 14개조 여기에 근거했다. 파리 강화회의 영향으로 유럽에서 독립국가가 수립됩니다. 오스만 제국이나 뭐 독일에게 이렇게 나라를 뺏겼던 나라들이 뭐 이렇게 새로운 국가로 등장합니다. 이때 체코슬로바키아라던가 뭐 그 유고슬라비아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새로운 그 독립국가로 등장을 합니다. 뭐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등등. 그리고 반제국주의 운동이 촉진되었다. 두 번째, 베르사유 조약. 이거는 전승국들이 그 독일하고 맺은 조약입니다. 중요 내용은
전승국의 이익 보장, 그리고 독일에 대한 보복입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가장 이렇게 심하게 보복을 했어요. 우리 앞에서 비스마르크가 뺏었던 땅, 알자스 로렌 지방이 있었거든. 요 땅을 프랑스가 가져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보복으로. 다음 결과, 베르사유 체제가 성립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베르사유 체제가 성립된 이후에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각국은 나름대로 노력을 해나갔습니다. 이제 세계 평화를 우리가 읽어야 된다.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뭐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러다간 지구 전체가 망한다. 그런 생각이 팽배해요. 그래서 평화 구축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나갑니다. 평화 구축, 민주주의 위한 노력. 먼저 평화 구축 노력. 내용 좀 많지. 페이지는 3쪽밖에 안 되는데 여기가 내용이 좀 많아요.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 첫 번째, 국제연맹을 창설합니다. 다시는 세계대전 같은 이런 비극이 없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거를 못하게 하는 국제협력기구를 만들어요. 국제연맹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군비를 축소하고, 그리고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 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 세계에서 가장 이제 1차 대전을 계기로 해가지고 세계에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미국이 여기에 불참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 전쟁 중에 자기네끼리 빠져버렸던 소련, 얘네들의 참여는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실제로 나중에 히틀러가 이제 독일에서 그 2차 대전 일으킬 때 막 주변국에 쳐들어가고 막 하거든. 체코슬로바키아라던가 뭐 폴란드 같은 국가에. 그때 경고만 할 뿐 군사적으로 직접 행동을 한 제재 수단이 없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워싱턴 회의. 국제 평화를 위해서 워싱턴 회의를 엽니다. 세계 해군의 군비를 축소하자. 이거는 특히나 일본을 견제하는 의도도 좀 있었어요. 일본의 해군이 막 너무 강해지고 이러니까 일본의 해군력을 좀 축소하기 위해서, 뭐 일본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력함을 좀 이렇게 줄이고 해군 군비 감축 등을 논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로카르노 조약. 국제 분쟁의 평화적 원칙 합의. 분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 번째, 켈로그 불이앙 조약. 켈로그 불이앙 조약. 국가 정책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한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뭐 자기네 필요해서 전쟁이 있고 이런 거를 하지 말자. 근데 뭐 실질적으로 이건 이루어지고 있진 않죠. 정책 수단으로. 마지막, 도스안, 영안.
1차 대전이 끝나고 가장 이렇게 피해를 많이 봤던, 가장 이렇게 조약에서 이렇게 완전 프랑스에 눌려버렸던 독일은 자기네들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 하면 좀 그렇네요. 전쟁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프랑스에게 엄청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거든. 근데 그게 너무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 경제가 너무 안 좋아. 다른 나라들이 프랑스를 달래는 거죠. 너네 이러다가 독일이 반감 품고 또 쳐들어올지 모른다. 독일의 전쟁 배상금 축소, 이렇게 합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독일이 전쟁 배상금도 축소되고 뭐 나름 괜찮아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세계 경제 대공황이 딱 시기가 맞춰서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히틀러가 등장하게 된 거죠. 사실 잘 해결될 수도 있었고 2차 대전은 안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독일의 이런 배상금도 축소해주고 하면서. 다음 두 번째, 민주주의의 발전. 첫 번째로 공화국이 수립됩니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켰던 황제는 퇴위했고, 그리고 히틀러 등장 전에 독일의 공화국이 수립됐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오스트리아 역시 공화국이 수립됩니다. 오스트리아 공화국. 다음에 보통 선거권, 이게 확산됩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여성에게 참정권이 확대된다. 특히나 이 노동자나 여성들 계속 배제됐었는데, 전쟁에서 이 사람들도 이제 자기 역할을 했거든. 노동자들이 가가지고 공장에서 일을 했고, 여성들도 후방에서 뭐 의료라던가 이런 거에 참여하면서 전쟁에서 역할을 해 나가면서 그들에게도 이제 참정권이 확대가 되는 거죠. 전쟁에 기여했으면 이 사람들도 목소리를 내는 거지, 그다음부터. 자, 이렇게 해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평화 구축과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까지 봤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요. 러시아 혁명,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